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물 한 잔과 함께 꼬박꼬박 삼키는 그 알약들 말입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 루테인까지 약통 안에 가득 담긴 알록달록한 캡슐들이 마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믿고 드신 영양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몸에 좋은 줄만 알고 매일 삼켰던 그 작은 알약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노년층의 대사 건강을 연구해 온 김서준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어느새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하나, 오메가 하나, 루테인 하나, 글루코사민 하나. 이제는 밥보다 영양제를 더 챙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식탁 위엔 반찬보다 약통이 더 많이 놓여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은 걸 계속해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유 없는 피로감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은 그 증상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고 계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는 5가지 영양제의 진짜 위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그 손이 잠깐 멈춰질 겁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들, 댓글로 어떤 종류 드시는지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이셨던 그분은 식사보다 영양제를 더 믿으셨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밥그릇보다 약통이 더 많이 놓여 있었어요. 비타민, 칼슘, 루테인, 오메가, 글루코사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챙겨 드셨죠. 이제는 안 아프겠지.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그분의 그 말씀이 참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였어요. 그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권해드렸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좋다고 믿었던 그 알약들이 몸속에서 독처럼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5가지 영양제의 진짜 얼굴을 말이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관절에 좋다, 연골을 보호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진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어요. 6개월 동안 글루코사민을 먹은 사람들과 가짜 알약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통증 개선율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먹든 안 먹든 무릎 통증은 비슷하게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수 68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1년 넘게 글루코사민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무릎은 그대로고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글루코사민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관절 건강은 사실 알약보다 체중 관리하고 꾸준히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일주일에 생선 2~3번 드시고요.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쉬어주는 것.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코사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무릎 때문에 글루코사민 드시는 분 계세요? 효과를 직접 느끼셨나요? 두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면 다들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물론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에요. 부족하면 안 되지만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비타민 E를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골절 위험이 4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비타민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이정자 72세 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 3번 비타민을 챙겨 드셨대요. 종합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 C도 따로 먹고 비타민 D도 따로 챙기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더래요.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비타민은 사실 제철 과일이랑 채소, 견과류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귤. 이렇게 제철 과일만 챙겨 드셔도 비타민은 충분합니다. 특히 비타민 E하고 E는 지용성이라서 몸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겹쳐서 먹으면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비타민 여러 가지 섞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칼슘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데 이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하루 1200mg 이상 드신 분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혈관이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윤기남 69세 님도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매일 칼슘을 드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관벽이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야 하는데 혈관에 쌓인 거예요. 뼈를 위해 먹었는데 혈관이 망가진 겁니다. 사실 칼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멸치 한 줌,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햇빛 아래서 15분만 산책하시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칼슘 흡수도 잘 됩니다. 칼슘은 단백질이랑 같이 먹어야 제대로 흡수돼요. 그리고 짠 음식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소변이 탁하거나 허리가 묵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칼슘 섭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 지방입니다. 심장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하게 먹을 때예요. 오메가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묽어집니다. 피가 잘 안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한테는 오메가3 복용을 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혈 위험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오메가까지 과하게 먹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순자 75세님은 심장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오메가 3알씩 1년 동안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크게 들고 코피도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요. 오메가를 너무 많이 먹어서 피가 너무 묽어진 거예요. 사실 오메가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두세 번 드시고 하루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충분해요.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혹시 오메가 드시면서 어지럽거나 피가 잘 안 멈춘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종합영양제입니다. 한 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종합영양제도 먹고 루테인도 따로 먹고 오메가도 따로 챙기시고, 그런데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겹치는 게 정말 많아요. 비타민 A, 비타민 D 같은 건 여러 제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드시다 보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미라 70세님도 그랬어요. 종합영양제랑 루테인, 오메가를 함께 드셨는데 자꾸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더래요. 성분을 확인해 보니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4배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간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던 거죠. 지금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겹치는 성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종합영양제는 식사가 정말 불규칙할 때만 한시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 성분표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좋은 영양제 5가지가 사실은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균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필요한 만큼만 쏙쏙 골라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음식으로 먹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알약으로 농축된 성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당황합니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자연식은 달라요. 사과 하나를 먹으면 비타민 C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도 같이 들어오고 수분도 함께 들어오잖아요. 몸이 천천히 소화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간과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과 알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천연 추출물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농축되면 결국 약이 되는 거예요. 석류 한 알 먹는 거랑 석류 100개를 농축해서 만든 알약 하나 먹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까? 하루 3끼 중에서 적어도 한 끼는 제철 채소 중심으로 드셔보세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여름에는 오이, 가지, 호박, 가을에는 버섯, 무,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 미나리, 당근.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채소들이 그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담고 있어요.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갑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셨다면 더더욱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간과 신장이 일하는데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햇빛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어 보세요. 비타민 D 알약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으면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자연 치유예요. 식단 구성도 바꿔보세요. 가공식품보다는 통곡물이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고요. 두부도 좋아요. 과일도 매일 한두 가지씩 챙겨 드시면 영양제 없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색깔이에요.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이 올라와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드시는 겁니다.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단호박,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흰색 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영양제 따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요. 간식도 바꿔보세요.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이 훨씬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 오메가입니다. 잠도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간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영양제 많이 드셨던 분들은 특히 숙면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오늘 식탁에는 어떤 색깔의 채소가 올라왔나요? 빨간색 한 가지, 초록색 한 가지만 추가해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몸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약통 속 알약 하나 줄이고 식탁 위에 채소 하나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영양제 기억나시죠?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제, 오메가 지방, 그리고 종합영양제. 제가 이 5가지가 전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먹는 습관이에요. 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밀어넣는 그 습관 말입니다.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으로 영양제만 믿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지치고 신장은 힘들어하고 혈관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통 속 알약을 하나씩 줄이고 식탁 위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면 말이에요. 몸이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푹 자게 됩니다.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맑아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 치유의 힘이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거죠.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끼는 영양제가 아닌 음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침에 영양제 5알 먹는 대신 제철 과일 한 접시 드셔보세요. 점심 후에 영양제 먹는 대신 호두 한 줌 드셔보세요. 저녁에 약통 여는 대신 미역국 한 그릇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약통 속 알약보다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이 훨씬 강력한 약이에요. 이게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하루 한 끼는 영양제 대신 음식으로 채우기. 이것이 몸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대신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기에 진짜 약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